자, 이제 행정조직, 정부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죠. 우리 이제 행정환경까지 지난 시간에 환경 변화에 국정 운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가 서론의 내용이었죠.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대외적 측면과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서비스, 윤리, 책임, 통제, 개혁의 변화 등을 말합니다. 조직, 정부 조직 또는 행정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조직은 크게 목표와 사람. 일단 조직은 한 사람을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인 이상. 그냥 뭐 여러 사람 이렇게 하죠. 2인 이상. 여러 사람들이 목표. 우리가 이제 조직의 목표다 그러고 조직이 어떤 정책을 구현하기 때문에 정책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목표 달성. 훨씬 많이 들어봤는데요. 목표 달성의 정도. 이것을 효과성이라고 그러죠. 조직 성과.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 즉 조직 목표, 조직 성과, 조직 효과성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협동을 합니다. 일과 권한을 나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너는 조립해, 나는 설계할게, 나는 판매할게 라고 해서 일과 권한을 나눠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팀 11명이 승리라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축구팀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팀이라는 조직의 목표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뭐 월드컵은 16강, 아시안게임은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1명이 그죠. 일단은 맨 처음에 나누는 것은 일이죠. 공격수하고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나눈다. 허리를 만다. 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행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110만 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중앙에서는 184, 18입니다. 이제 18개의 부와 4개의 처와 18개의 청이 되죠. 질병관리청이 올해 만들어졌죠. 그리고 약 18개와 220개의 17개와 광역자치단체는 아마 17개 맞을 겁니다. 17개와 약 22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일과 권한을 나눠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즉 조직 효과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쪽 일과 권한을 기능, 타스크, 과업이죠. 과업과 권한을 나누는데요. 과업과 권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논의의 편리상 이 논은 같다고 합시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톨하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랫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축구로 치면 4명, 4명, 2명을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3명, 4명, 3명을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3명, 5명, 2명을 배치하면 좋을까? 그죠? 흔히 포메이션을 짠다 그러는데 조직 설계죠. 흔히 행정학에서 이것을 스트럭처, 조직 구조라고 합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업과 권한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고, 자,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을 조직 관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을 조직 관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조직 관리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 행동, 맞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가 조퇴 안 하고 열심히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행동,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이쪽 우리가 조직 관리. 원래는 이게 맞죠. 행태, 외면적으로 보이는 행동. 조직인들이 외면적으로 관찰되고 보이는 행동을 조직 행태라고 합니다. 조직 속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그래서 조직 관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실제로 조직이 운영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조직의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조직 과정. 됐습니다. 조직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조직 행동, 이 네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됐죠? 네 단어가 같은 단어. 학문적으로는 여기 가장 맞죠. 겉으로 외면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행동을 behavior, 행태라 그러죠. 조직 행태론. 조직 구조론, 조직 목표.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 행정 조직은 됐죠.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목표가 없는 조직이 없죠. 이 목표가 달성된 상태가 바로 행정 성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의 성장이죠. 조직 측면에서는 이걸 조직 효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있습니다. 자, 조직 측면에서는 조직 목표, 개인 측면에서는 나의 성장과 발전, 조직 구조는 협동의 방식이죠. 과업과 권한을 분화하고 통합한 정도. 그러면 조직인들의 행동이 유형화되죠. 유형화된 교호작용을 우리가 조직 구조라고 합니다. 조직 관리는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 행동. 목표 달성의 순기능 행동은 긍정적인 행동하고 부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직무 만족, 조직 만족. OCB라고 그러죠. 조직, 시민 행동 등이 있죠. 가장 부정적인 행동은 이제 스트레스, 일탈 등이 부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 목표. 조직 목표는 정당성의 근거.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정당성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옛날에 봤던 것처럼 미션, 정당의 근거, 비전, 장기적 방향. 기억나시죠? 미션과 비전과 같은 말이죠. 조직의 목표는 조직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정당성의 근거나 존립의 근거지만 대외적으로는 구조, 관리의 평가 기준이 되죠. 조직 효과성.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통적 모형과 현대적 모형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최근엔
아하, 어떻게? 내부와 외부 내과 결제. 내과 결제죠. 내부와 외부의 목표. 과거와 미래. 결과와 과정. 재무와 비재무. 목표를 균형적으로 다시 내과 결제. 내과 결제라는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이죠. 됐고, 자, B에서 C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책을 읽은 행정목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사명이의 우선순위, 지시적, 평가적. 사후 지평대, 사람이 죽고 사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사후 지평. 원래 여기까지만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쪽을 연구하는 분들이 대상 집단 모호성을 다시 추가했습니다. 사후 지평대. 무슨 모호성? 대상 집단 모호성입니다. 자, 조직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규환 전기, 상황 변수로서 규모, 환경, 전략, 기술이라는 규환 전기가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이라는 기본 변수에 영향을 주면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리스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기사 매트네. 이게 이제 기초 개념인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되겠고, 산업사회에서 가장 최적화된 조직으로서 관료제, 관료제가 병을 안고 있다. 관료제 병리현상, 탈관료제. 관료제는 그냥 기계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죠.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이 높은 기계 구조의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탈관료제는 당연히 그러면 유기구조가 되겠죠. 탈관료제는 유기구조가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은 학습조직, 민주화 사회에서는 네트워크 조직이죠. 마치 인사행정에서 직공,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전역다, 전략 역량, 다양성 관리로 변화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잠깐만요. 똑같습니다. 조직론에서는 관료제라는 나쁜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학습 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똑같습니다. 학습 조직에서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변화. 됐습니다. 조직 관리.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부여를 하는데 동기부여는 세대반에 따라 다르죠. 동기는 모티베이션이죠. 베이비붐, 여성 차붐, 차세대의 본격 진입에 따라서 우리가 Y세대와 Z세대가 본격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좀 동기부여가 달라지고요. 집단 차원에서는 집의결, 갈권리. 개인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자 이렇게 이제 3명, 4명, 3명 있습니다. 공격수를 3명, 허리, 미드필더를 4명, 수비수를 3명을 배치했는데, 그러면 공격수 1명씩, 공격수 손흥민 선수, 이성호 선수, 백승호, 이강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 차원이죠. 개인 차원에서는 사람들마다 동기가 다르죠.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쪽에는 안 오겠죠. 군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강인 선수는 이제 군대 면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올 겁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오는 동기가 다르죠. 그러면 집단 차원에서는 이렇게 공격수 미드필드 수비수라는 집단 18417이라는 우리 국토교통부라는 전체 차원도 있지만 교통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부 다시 다이 부가 있겠죠. 이 밑에 이제 개인이 있다. 이렇게 개인 차원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교통이라는 수비수 미드필드라는 집단 차원에서 왜 집단을 만들까요? 의사 전달을 잘해서 의사결정을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집단이. 근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항상 집단을 만들면 갈등이 존재해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권위에 기초한 리더십, 권위에 기초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권위에 기초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조직 전체 차원입니다. 조직 전체 차원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직 문화죠. 조직 문화는 어떤 특정한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조직 전체 차원에. 그렇죠? 업무 수행의 과정.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AI를 활용하겠다. 그죠? 뭐죠? VAR. 비디오 어시스턴트인가요? 레퓨린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화면을 통해서 채점하죠. 인간 단체를 벽걸시키는 OD라 그랬죠.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는 개인, 집단, 전체 차원의 관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전체 차원의 변화입니다. 문과 인구.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이과 인구가 아니라 문과 인구가 많이 변한대요. 문과 인구. 자, 그래서 규환정기, 공복집, 기사 매팀 관료제, 탈관료제. 됐죠? 계동세, 집의결 관관리, 문과 인구 변화. 됐죠? 계동세, 집의결 관관리, 문과 인구 변화.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조직론의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시간은 관료제라는 운영, 학습 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 여기 이제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조직 융합가 일어나지 않았던 교환 모형이에요. 조직과 개인이 서로 일치되지 않나 이른바 거래 모형이죠. 조직과 개인이 통합됐다 통합 모형이죠. 인사행정에서 바로 노사 공존 번영입니다. 노사 공존 번영의 조직 관리가 바람직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밑에 있네요. 그래서 교환 모형 안 좋습니다. 무슨 모형? 통합 모형으로. 조직을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도구로 보는 시스템과 관점과 사람들 소위의 사회관계가 존재한다는 HR적 관점, 목표 달성의 수단과 도구라는 과학적 관리법 관점. 그래서 사회 기술 시스템. 다시 같은 조금 뭐라고?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이면서 기술이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작용이 존재한다. 인간관계가 존재한다. 사회 기술 시스템으로서의 조직을 인식해야 됩니다. 조직에 대한 대외적 평가 기준은 이해관계자들의 만족, 경쟁가치, B에서 C죠. 있습니다. B에서 C가 가장 바람직하겠죠. 맞죠? 좋은 행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행정은 내부의 공무원들도 만족하고 좋지만
일반 국민들도 만족해야 되죠. 과거의 지표도 좋지만 미래의 지표도 좋아야 되겠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재무적 지표도 좋지만 비재무적 지표도 좋은 경우, 이것이 바로 BSC가 되겠습니다. 대내적 평가 기준은 아시죠? 조직, 인간주의, 노사, 공존번영. 저는 상당히 노사, 공존번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한다는 거죠. 조직, 인간주의, QWL, 개주공안. 아시죠? 개주공안. 개주공안. 자, 성장, 관심, 배려를 해주면 사람이 앞쪽에 돼야 되겠다. 그죠? 관심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성장 발전하고, 그래서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관심, 배려를 해주면, 관심 가지고 배려해주면 성장 발전하고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이 높아지는 거죠. 좋은 조직은 뭐라고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되지만 그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만족, 일할 맛 난다, 우리 조직 짱이야 라는 이런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모형으로서는 이제 탈관료제. 탈관료제는 그냥 무슨 구조? 유기구조입니다. 유기구조는 별 내용 없어요. 조직 구조에 기본 변수가 있다면서요. 기본 변수는 모든 조직 구조를 이 변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공복집,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입니다. 당연히 공식성이 높겠죠. 공식성이 높다는 말은 절차와 규정이 많다는 거죠. SOP,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스탠다드, 표준, Operational, 운영, Procedure, 절차, 표준 운영 절차가 있다는 거죠. 자, 수평적으로 업무를 아주 복잡하게 나누면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서 수평적 분화가 높으면 좁은 직무가 됩니다. 맞죠? 일을 자꾸 이렇게 나누면 좁은 직무가 되겠죠. 수직적 분화가 높으면 계층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상명하복이 된다는 것이죠. 직관성은 의사결정권의 위치니까, 그죠? 자, 공복집이 모두 높으면 느낌 보시죠. 규칙과 절차도 많고 일도 완전히 칼같이 나눠져 있으면 마치 머신, 무엇처럼? 기계처럼 운영된다는 거죠. 무슨 구조? 기계 구조죠. 유기구조는 공복집이 다 낮은 경우죠.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상황 적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공복집이 다 낮다. 관료제는 공복집이 다 높다. 네트워크 조직, 민주화, 다양성 사회, 포스트 모던 거버넌스 또는 민간 협력 또는 협력 거버넌스 하에서는 네트워크 조직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학습 조직이 있습니다. 학습 조직, 지식정보사회 조직의 학습을 강조하는 것. 학습 조직은 이제 가정지향적 개념이고요. 학습의 결과가 지식이죠. 지식 조직. 학습 조직과 지식 조직은 어떤 강조 포인트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는 거죠. 자, 조직 환경의 변화. 정세민지 포다위, 이렇게 위험성이 빠졌네요. 정세민지 포다위. 여기는 이제 저조고양을 쓰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위에서 답이 뭐라고요? 조직론에서는 관료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네트워크, 학습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 학습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이니까 굳이 뭐 저조고양을 연결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지능정보사회죠. 전자정보를 넘어 지능정보로 변화되어야 된다. 지능정보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시공과 피지불 유신순회지계 맞죠?
시간, 공간, 거리에 제약이 없고 스피드하죠. 지식정보관리, 불확실성, 유신순의 지계. 그러니까 이제 정보화에 이걸 포함해서 더 발전 개념이 AICBM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시공과 피지블이 아닌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시공과 피지블을 포함해서 유신순의 지계를 포함해서 이제 IT와 BIT의 연계, AICBM, IT와 BIT의 연계, 초연결성과 융복합, 초연결성과 융복합.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상복투시, 상호 의존성이 엄청 높아지는 사회, 되게 복잡해지는 사회, 이제 아주 투명해지는 사회죠. 실시간성, 상복투시, 적시성. 알아서 기억하시죠. 상호존성, 복잡성, 투명성, 적시성. 초연결과 융복합, IT와 BIT의 연계. 됐죠? 이제는 여기 있네요. 상복투시, 실마지계, 선내 사과 계기라는, 됐죠? 대기행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20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조고양,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고령화 수치는 넘어가시고 대외적 환경 변화에 맞고요.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 대내적 환경 변화는 차세대의 본격 진입, 여성 차붐. 차세대의 본격 진입, 여성 차붐. 똑같이 써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성 차붐의 채용 관리, 개발 관리, 사기 관리의 다양화로 가면 HRM이고, 여기는 이제 개동세, 동기부여, 의사전달, 리더십, 조직문화, 조직의 과정의 다양성. 특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죠? 동기부여의 다양성. 동기, 의사전달, 리더십.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전체 차원의 변수를 그냥 쭉 열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외우는 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조직 목표. 여기까지 환경 변화였죠. 목표와 수단이 된다. 이거 내부성이라 그랬죠. 119라는 생명구호 구조라는 외형적이고 궁극적 목표보다는 업무 절차와 규칙을 더욱더 심화해서, 그래서 오히려 총기 사용 규칙, 업무 사용 규칙이 생명구호라는 대외적 목표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목표와 수단이 위치가 바뀐다. 목표 수단이 displacement, over conformity, conform, 동조하, conform. 스펠링 잠깐만요. 오버 컨포머티 맞습니다. 제가 틀린 줄 알았는데 맞았네요. 자, 목표 모호성, 사후 지평대, 사명 이해의 모호성, 우선순위의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대상 집단의 모호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다. 좀 늦게 합시다. 창조경제다. 참 이게 정확한 뜻을 알기 힘들죠. 그럼 창조경제를 위해서
R&D를 해야 되는지 창업을 해야 되는지 뭐가 더 우선시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창업을 하실 때 어떠한 창업? 20대, 30대, 40대. 지시적 모성, 평가. 평가할 때 과연 백신 평가할 때 그죠? 안정성이냐 신속성이냐. 평가적 모성. 대상 집단 모성. 됐습니다. 사후 지평대. 행정의 목표는 모호하다는 거죠. 정확한 의미, 사명 이해의 모성. 우선순위의 모성, 지시적 모성, 평가적 모성. 네 가지에서 모호하다는 거죠.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 모성을 인정하면 관료들에게 재량을 줘서 그 집행 현장에 맞게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창조 경제에 대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산만 주고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됐습니다. 집행 현장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한다. 한편 그것은 성과 관리의 어려움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공통현상, 서열화, 달성 과정, 집행 만능주의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죠. 공서달입니다. 됐고요. 자, 조직 효과성입니다. 과연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해관계자 모형 정도는 나쁘지 않죠. 그러나 B-C 간단하게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조직 모델은 뭐라고요? 공공부문에 맞게 논리적으로 수정한다는 거죠. 공무원에 맞게 논리적으로 수정한다는 거. 우리 저번에 부천시 했었죠. 내과 결제, 내부 과거, 결과, 재무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균형, 과거와 미래의 균형, 결과와 과정의 균형,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줘야 됩니다. BS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미비전, 무슨 분석? SWOT를 해서 소합 분석을 통해서 미션 비전을 정립하고 CSF, 핵심 성과 지표, 재고, 과, 학위죠. 그들 간의 논리적인 CSF를 하고 그들 간의 논리적 관계, 맵을 판단, 핵심 성과 지표 측정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재고과학, CSF, 맵, KPI.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겠죠. 기억하면 되겠고요. 시험에 왜 이걸 행시에 안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조직 구조론입니다. 과업과 권한, 타스크. 과업과 권한이 수직 수평으로 분화, 통합된 정도. 그럼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틀이 잡힌다는 거죠. 공복집,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 규모, 환경, 전략, 기술. 공복집, 규환, 정기죠. 자, 모든 학자들의 연구에서 모든 조직들이 구조를 짤 때 무조건 고려해야 될 세 개.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 시험에 잘 안 오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조직을 잘 관리하려면 꼭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획단, 추진단, 단장이 되어서 밑에 직원들이 50명입니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죠. 여러분이 단장이니까 5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무엇을 공복집,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 그래서 50명한테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나눠주겠죠. 그래서 이제 15, 20씩 배정할 수도 있고요.
알아서 배정하겠죠. 3개로 나눴던 수평 분화죠. 또 밑에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에 파트장을 부단장이라 해야 될까요? 파트리더를 해서 파트리더한테 너희가 알아서 한번 해라. 나한테는 항상 결과만 보고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직권하기보다는 분권했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처리의 절차와 과정을 대강이라도 아니면 아주 꼼꼼하게 시간대별로 아니면 하루 단위 아니면 일주일 단위 공식성이 높고 낮고 수평 수직 분화가 높고 낮고 직권성이 높고 낮고 이쪽은 마치 진짜 머신, 메카닉 여기는 오르게닉 유기적 구조가 되겠죠. 됐습니다. 공식성, 복잡성, 직권성.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엄청 많이 해봤다. 수평, 수직이 있고요. 직관성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요 기본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크게는 7개, 작게는 4개입니다. 행정학에서는 4개만 하죠. 바로 규모, 환경, 전략, 기술. 요즘 이 3개가 아주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나 환경이죠. 여러분 10명이 일하던 조직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다 생각하십시오. 당연히 공식성은 높아지겠고 수직, 수평, 분화도 높아지겠지만 이게 중요하죠. 집권화되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될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는 상황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 당연히 조직 규모가 커지면 기계 구조가 적합한 상황이 되겠죠. 10명이 일하면 사실 공복집을 나눌 필요도 없이 그냥 같이 일하면 되잖아요. 그죠? 유기적 구조가 되겠죠. 됐죠? 여기 아주 중요하죠. 됐습니다. 환경이 안정적이었다가 불안정적으로 바뀝니다. 환경이 불안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불확실성.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아지고 그들의 변화의 정도도 심한 경우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경쟁 전략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경쟁 기업을 이기려면 차별화 전략과 독특한 산출물로서 경쟁 기업을 이기려고 합니다. 담배꽁초, 차고 다니는 담배꽁초. 에어팟인가요? 아이팟인가? 담배꽁초 같은. 애플이 만드는 제품들은 좀 혁신적이죠. 그런 걸로 삼성을 이기려는 것과 되게 저원가, 저비용을 통해서 경쟁을 하려는 거 있습니다. 차별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 절차와 과정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혁신과 창의가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기술. 늘상 쓰는 기술하고 비일상 기술이 있습니다. 난제는 여러분 일상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까? 비일상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까? 당연히 비일상 기술을 사용해야 되겠죠. 난제라는 상황에서는 이게 전부 다 컨틴전트죠. 컨틴전트. 시오리. 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기계 구조가 적합하고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는 유기 구조가 적합하고 불확실성이 낮은 경우에는 기계적 구조,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유기 구조, 그 상황에서는 유기 구조가 적합하다.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유기 구조가 적합하고 비일상 기술이 사용되는 조직에서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진단, 기획단이라는 것은 딱 봐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뭔가를
대응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일상 기술이니까 기본적으로 유기적 구조가 사용이 되니까 공복집을 되도록이면 낮춰줘야 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와 규정을 제로로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되도록이면 낮춰줄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복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공식, 낮은 공식. 수평 분할은 분업, 전문화의 정도를 말하고요. 수직 분할은 계층의 수를 말합니다. 수직 분화가 높으면 톨이죠. 좁은 통솔 범위를 말합니다. 좁은 통솔 범위. 이렇게 되는 인원을 갖다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크게 직무는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수평 분할은 큰 차이가 없죠. 여기는 톨이죠. 키다리 조직이고. 두 번째에서는 딱 두 명만 직접 통솔하지만 이 사람은 최소 2명 이상 통솔하죠. 플랫. 평면 조직은 넓은 통솔 범위. 당연히 이쪽은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결정할 수 있죠. 여기는 이렇게 더럽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 두 번만 보고하고 결제받아도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 둘, 세 번. 그래서 톨은 통솔 범위가 좁습니다. 톨 한 조직은 좁은 통솔 범위. 결정이 좀 느리죠. 느린 결정. 그래서 톨, 좁, 느, 풀, 럽, 신. 이게 기계구조와 유기구조의 가장 큰 차이죠. 규환 전개가 있습니다. 규모는 예산이나 인력을 말하는 것은 너무 뻔한 거죠. 또 이제 대규모 조직이라는 상황에서는 기계구조가 적합하고요. 소규모 조직에서는 유기구조가 적합하죠.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많아지면 불확실성이 낮으면 기계구조, 높으면 유기구조. 저비용 전략은 기계적 구조,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는 조직의 상황에서는 유기구조가 적합하다. 일상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기계구조가 적합하고 비일상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유기구조가 적합하다. 됐습니다. 조금 다 지우겠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리는 그림 필요는 없죠. 느린 결정. 플럽신은 거의 쓰지 않겠습니다. 톨, 좁, 느. 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조직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